마리오. 안녕하세요, 인삼마타입니다. 이번에는 마리오 카트 피규어를 가지고 실제 전투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전투 마리오 카트로 커스텀을 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들의 잔해를 넘을 수 있는 큰 바퀴와 앞을 가로막는 적들을 파괴할 수 있을 만한 기관총, 그리고 적들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구들을 장착해주고 전투 환경에 맞게 웨더링으로 마감을 해보겠습니다. 슉슉 슉 자, 커스텀을 하려면 일단 분해를 해야겠죠. 다행히 마리오 카트는 구조가 단순해서 나사 하나만 풀면 이렇게 다 뜯어지게 되네요. 이제 마리오님도 차에서 내리셔야 되는데 어휴, 두동강이 나버렸어요. 자, 어찌됐든 모든 분해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리오 카트 휠을 바꿔줄 차례인데요. 먼저 지금 화면상에 보시는 커스텀용 몬스터 휠을 장착해 줄 겁니다. 자, 대략 갖다 대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자, 휠이 굴러갈 수 있게끔 휠축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겉에 프라봉을 씌워서 안에 굴러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좀 더 두꺼운 플라스틱 봉을 잘라가지고 실제 차량의 디퍼런셜, 휠축 사이에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재현해 주려고 합니다. 휠축 사이에 낀 다음에 돌아가는 것을 확인해 보고 이제 가운데로 접착제로 고정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휠축에 서스펜션, 일명 쇼바라고 불리는 부품을 끼울 수 있는 자리를 뚫어주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쇼바로 만들 플라스틱 봉을 잘라줘서 각도를 맞게 잘라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서스펜션에 들어가는 스프링 부분을 재현해 줄 건데요. 이렇게 얇은 전선을 말아가지고 살짝 당겨주면 이렇게 스프링과 같은 부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프링이 붙을 곳에 이렇게 접착제를 발라주고 끼워준 다음 남는 부분을 잘라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쑤시개로 간격을 잡아주면은 서스펜션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걸 이제 한 쌍 더 만들어준 다음에 아까 뚫어둔 구멍에 접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접착제 혹시나 바퀴에 붙지 않았는지 돌려서 확인해주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만들어둔 휠축과 차체 사이를 보강해주기 위한 지지대를 만드는 차례인데요. 황동봉을 크기에 맞게 칼집을 내준 다음에 잘라줍니다. 그 다음 지지대가 붙을 곳에 구멍을 뚫어준 다음에 반대쪽도 똑같이 뚫어주고 잘라둔 황동봉을 차체랑 휠축 사이에 붙여줍니다. 붙는 부분이 바퀴랑 가깝기 때문에 혹시나도 계속 접착제가 묻어서 바퀴가 굴러가지 않는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봉을 붙인 부분과 휠축 사이에 마감을 해주기 위해서 위에 한번 프라봉을 더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실제 차량에서 구동축의 역할을 하게 될 부품을 플라스틱 봉을 잘라서 차체랑 휠축 사이를 연결해 줍니다. 아까 만든 휠축 지지대랑 차체가 붙는 부분에 디테일도 주고 좀 더 보강을 해줄 겸 플라스틱 봉을 붙여줘서 마감을 해줍니다. 짜잔! 찌! 자, 뒷바퀴는 앞서 보여드렸던 태엽을 살리기 위해서 같이 조립을 할 건데요. 먼저 태엽 휠축에 맞게 타이어에 있는 구멍을 더 굵은 것으로 뚫어줍니다. 자, 아까 만들었던 휠축과 동일하게 지지대를 만들어주고 차체에 동일한 방법으로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앞에 만들었던 휠축과 동일하게 서스펜션을 만들기 위해서 프라봉을 붙여주고 똑같은 방법으로 스프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 쌍을 더 완성시켜 줍니다.
초음파 커터! 초음파 커터기로 플라스틱 판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앞에 붙일 방어구를 만들어줍니다. 짜잔! 아까 자른 모양이 제법 괜찮은 것 같으니 붙여가지고 이제 조립을 해주기로 합니다. 이렇게 앞에 방어구가 완성됐습니다. 그 바퀴에 비해서 위에 차체가 좀 빈약해 보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안 쓰는 플라스틱 부품을 오려가지고 오버핸더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바퀴 크기에 맞게 한 번 더 절단을 해주고 붙이면 되죠. 찡. 툭. 잘라놓은 부품을 차체에 대보는데 괜찮은 것 같네요. 날아다닐 것도 아닌데 이런 날개는 왜 붙여놨는지 컨셉에 맞지 않으므로 뗍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만들었던 범퍼를 붙여주고요. 앞서 만든 오버핸더도 같이 붙여줍니다. 어깨가 많이 넓어지셨네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차체랑 만든 오버핸더 사이에 철판으로 덧대서 붙인 것과 같은 디테일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얇은 플라스틱 판을 오려가지고 철판을 덧댄 것처럼 붙여준 다음에 접착제로 고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 그 철판을 못으로 박아서 이은 듯한 표현을 내주기 위해서 동그란 플라스틱을 잘라서 볼트 부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범퍼랑 오버핸더까지 붙여줬는데도 차체가 빈약한 것 같아서 추가로 장식을 해줄 만한 돌기 같은 거를 만들어 붙여줍니다. 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무기를 만드는 과정이 왔습니다. 무기는 기존 플라스틱 킷을 그대로 따라서 만들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자르고 깎아서 붙여주고 있습니다. 총열 거치대를 보닛에 한번 대보고 총열은 과감하게 황동봉으로 금속 느낌을 내기 위해서 디테일업을 해줍니다. 탈집은 방향이 한쪽이 반대로 되어 있는데 그건 뭐 그냥 눈 감고 보기로 합니다. 뒤에 대전차포도 달기로 했는데 고조 오버 같아서 뺐습니다. 그 다음 키 작은 마리오가 높은 차를 타기 힘들 것 같아 보여서 옆에 사이드 스텝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강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앞에 만들었던 방어구 앞에 추가로 앞범퍼를 만들어서 붙여줍니다. 만드는 방법은 똑같이 플라스틱 봉을 라이터로 휘어가지고 각도를 잡고 만드는 거죠. 참 쉽죠? 지금까지 정면에 대한 방어력은 많이 좋아졌지만 왠지 마리오 뒤통수가 좀 허전해 보여가지고 후면에 대한 방어구를 추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앞범퍼에 추가로 만들어준 것과 동일하게 뒤에도 플라스틱 봉을 휘어가지고 뒷범퍼를 만들어줍니다. 열을 가해서 각도에 맞게 휘고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한 겹으로는 약해 보여서 두 겹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바 사이를 이을 만한 철판을 재현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판으로 붙여주는 거죠.
강한 머신의 상징 배기구를 만들어줍니다. 배기구는 각각 구경이 다른 플라스틱 봉을 겹쳐가지고 중통을 재현해준 다음에 배관을 재현하기 위해서 라이터로 녹여가지고 꺾어주면 배기구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 다음 차체랑 배기구가 연결되는 부분에 이렇게 4발짜리의 매니폴드를 한 쌍 만들어줘서 8기통 엔진이 들어있는 듯한 효과를 줍니다. 짜잔! 이제 만들어진 부분을 도색을 할 차례인데요. 먼저 차체 색깔은 그대로 유지할 거기 때문에 마스킹 작업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어 붙임부까지 세세하게 따주는 것이 포인트죠. 그 다음 만들어둔 부품에 도색이 잘 붙도록 프라이머를 뿌려줍니다. 그리고 금속 느낌의 무게감을 주기 위해서 먼저 베이스로 검정색을 도색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 총 색깔인 건메탈 색상을 이제 도색을 해주는데요. 배기구 같은 경우에는 밝은 은색을 올려줍니다. 나머지 범퍼도 웨더링을 할 거기 때문에 은색을 올려주고요. 차체의 하부도 웨더링을 하면서 색깔을 맞춰줄 거기 때문에 똑같이 은색으로 올립니다. 밖에 추가로 붙인 부품들도 원래는 철판을 가정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은색으로 칠해줍니다. 이건 중간에 도료가 다 떨어져가지고 다시 희석해가지고 만드는 과정입니다. 아까 보신 것은 제 잔상입니다만. 자, 그 다음 그을림 표현을 주기 위해서 투명 오렌지 색깔과 투명 파랑 색깔을 교체해가면서 뿌려줍니다. 철판을 재현하기 위해 은색으로 칠해놨던 부품들 위에다가 녹슨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약간 무광 갈색 느낌의 도료를 칠해줍니다. 칠해주는 부위는 주로 이제 녹이 쓸 것 같이 철판들이나 이런 부품들이 접혀져 있는 용접 부위나 테두리 위주로 가정을 해가지고 칠해줍니다. 바퀴 같은 경우도 오래 타다 보면은 다 녹이 쓸게 되겠죠. 외장 부품도 똑같은 방법으로 테두리랑 튀어나온 부분, 모서리랑 각각 붙는 부분에 칠해줍니다. 그 다음 보시는 거는 녹슨 표현을 하기 위한 질감을 주는 재료 같은 건데요. 먼저 전체적으로 골고루 웨더링을 해주기 위해서 앞에 붙여놨던 마스킹을 다 벗겨줍니다. 원래 있던 차체랑 추가로 만든 부품들 사이에 아까 보셨던 웨더링 재료를 곳곳에 틈새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녹슬면 생기는 가루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약간 녹슨 색상의 피그먼트라는 안료를 뿌려줍니다. 특히 안료는 건조하기 전에 뿌려줘야지만 도료에 안착되기 때문에 재빠르게 뿌려주는 것이 중요하죠. 차량의 하부도 똑같이 웨더링 재료를 칠해준 다음에 웨더링 재료가 마르기 전에 재빠르게 안료를 찍어줍니다. 그리고 과하게 웨더링 재료가 붙거나 필요하지 않은 곳에 묻은 부분은 에나멜 신너를 이용해가지고 잘 닦아줍니다. 바퀴도 타이어 부분에는 녹이 슬지 않기 때문에 삐져나온 부분을 똑같은 방법으로 닦아주는 거죠. 그 외에도 과하게 묻은 듯한 부분들은 다 닦아줍니다. 닦아주면서 자연스럽게 웨더링 재료도 퍼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고 너무 세게 힘을 주지 않고 닦아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진흙탕을 거칠게 누볐을 마리오 카트를 상상하면서 진흙을 묻혀줄 차례입니다.
먼저 재료는 진흙 재질을 재현한 페이스트 재료를 이용해가지고 진흙탕을 달렸을 때 어디가 주로 집중적으로 묻었을지를 상상해가면서 발라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보통 차량이 달리게 되면 차량 하부에 집중적으로 많이 묻게 되겠죠. 타이어도 달리다 보면 타이어 트레드, 즉 주름 안에 진흙이 묻기 때문에 이렇게 트레드 안에도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진흙이 많이 묻은 타이어라도 도료랑 닿는 부분은 진흙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지면과 닿게 되는 튀어나온 트레드 부분은 다시 아까와 같이 에나멜 신너를 이용해서 닦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리오만 혼자 너무 깔끔하면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랑 동일하게 진흙으로 웨더링을 해줍니다. 그리고 웨더링이 끝난 부품들은 다시 차체에 최종적으로 조립을 해줍니다. 털썩. 이제 대미를 장식하게 될 기관총을 얹어줍니다. 지금 보니까 마리오가 총기 수입을 게으르게 했나봐요. 총에 녹이 많이 쓸어있네요. 아까 만들어 놓았던 대망의 활기통을 상징하는 배기구도 붙여줍니다. 한 감속마력이 한 100마력은 올라간 것 같네요. 진흙 표현이 미흡했던 부분을 찾아서 마저 다시 보완을 해줍니다. 험난한 험지에서 좀 더 밝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안개등을 추가로 붙여주기로 했습니다. 안개등만 너무 또 깨끗하면 이상하죠? 차체랑 비슷한 톤으로 똑같이 웨더링을 해줍니다. 그 다음 젖은 진흙을 표현하기 위해서 좀 더 진한 색깔의 진흙 색상을 추가로 위에 더 얹어줍니다. 마치 진흙탕을 한참 동안 달려가지고 채 진흙이 마르지 않은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죠. 치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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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슥슥슥슥. 짜잔! 자,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감격의 순간이군요. 자, 저 전이에 가득 찬 마리오의 눈빛이 보이십니까? 뒤로 뻗어나가는 저 크고 굵직하고 아름다운 배기구. 이제 마리오는 드디어 강해졌습니다. 자, 완성된 전체적인 모습을 보시면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차량 하부에서도 사륜구동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 축 두 개를 연결해 놨으면 옆에서 봤을 때도 큼직한 비포장용 타이어가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을 보시게 되면은 앞을 가로막는 자들을 치우기 위해서 강력한 철제 프레임 범퍼를 달아 놓았고, 그 뒤에도 철판으로 V자로 형상을 해가지고 앞부분을 보강해 놨습니다. 험난한 모래바람과 진흙탕 속에서도 충분한 전방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안개 등을 제작해서 붙였으며 전방에는 공격력을 주기 위해 가지고 M2 기관총 2정을 일렬로 배치해서 장착해 주었습니다. 추가로 가늠자도 붙였고요. 옆면에서 보시면은 아까 만든 8기통이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배기구를 붙여놨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각각 4개씩 총 합쳐서 8개의 배관이 이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뒤에서 오는 충돌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후면의 방어구랑 뒷범퍼도 장착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이번 작업을 마치고 정중하게 좋아요랑 구독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